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가 일주일 만에 90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전방위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조만간 이 연령대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국제부 조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지난주에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의 어린이 접종을 승인을 했죠. 이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관리에 따르면 현지 시각 10일 저녁까지 약 90만 명의 어린이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 1회분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일 이 연령대 아이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달성한 수치입니다. 이 관리는 앞으로 며칠간 약국에서 백신을 맞겠다는 예약 건수도 70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곳곳의 부모와 가족들이 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소아과 의원과 약국, 아동병원, 또 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2만 곳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2만 곳, 상당히 이제 많은 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어린이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캠페인에 동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전국적인 규모의 캠페인 활동에 이번 주부터 나섰습니다.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학교와 아동병원 등의 접종소를 방문해서 접종을 독려를 하고 또 접종소를 확대하는 활동에도 나섭니다. 또 하비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켈 카르도나 미 교육부 장관은 며칠 전 학부모들이 올바른 백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편지를 교육감과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학교에 접종소를 열고 또 의료 전문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들에게 백신 정보를 전단을 배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 접종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도 이 5세에서 11세까지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코로나19 대응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백신 자문위원회가 밤사이 합동회의를 열었는데요.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가운데 73명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면서 찬성표를 던졌고요. 2명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 권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접종 개시 시기 등을 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아동 접종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성인 백신 투여량이랑 똑같지 않고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사기 등의 장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은 늦어도 열흘 안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의 5세에서 11세 아동 인구는 1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미국도 지금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자문위에서도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꺼려지는 그렇죠. 부모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현지 부모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접종 후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정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 문제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청회를 열어서요. 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들었고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때문에 실제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자문위원장인 보아즈 레브 박사는 접종 권고의 주된 목적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결국 가족에게 자율권과 권한이 있어야 하고 강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유럽 소식도 하나 알아보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완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시위가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이 상당히 엄격하게 좀 제안해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넉 달 동안 이어지면서 당국이 좀 엄격한 제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내무부가 백신 패스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 각 도시의 시내 역사지구 혹은 상점이 밀집한 거리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을 포함한 관공서나 정당, 노조본부 건물 앞에서의 활동도 금지가 되고요. 아울러 당국의 별도 허가 없이는 연좌 형태의 집회와 시위만 허용이 되고 참가자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됩니다. 이는 도심 상인들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는 사실 좀 많은 인명피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고 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집회나 시위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8월 초 백신 패스를 처음 도입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요.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집회가 이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불상사 없이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